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기획하고 주관을 한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주입니다. 한국의 SF 팬들끼리 SF를 한국의 SF계를 대표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이제 맥락의 선상에서 과학창의재단의 과학문화사업 지원 프로그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도 출범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한국의 SF계가 좀 뭔가 존재감을 많이 더 드러내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오신 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의제로서 부각이 되는 여성 혐오라든가 성차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런 얘기들을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어떻게 또 접목시켜서 소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SF와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준비를 했고요. 사실 오늘 강연 주제가 인공지능은 제3의 성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주제였는데, 이거를 SNS에 올리고 나서 어떤 분께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3의 성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죠. 그 지적을 받고 나서 이제 저희도 맞다 하고 이제 깨달았는데, 그 제3의 성이라는 표현은 사실 제1, 제2의 성 두 가지만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다른 분들은 N개의 성, 또 다른 성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사실 생물학적으로도 표본이 적어서 그렇지 그 남성, 여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가 이와 관련된 우리들의 생각을 좀 더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오늘 이 자리가 명백한 어떤 해답을 제시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토크 후반부에는 청중분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한 활발한 소통도 좀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는 예고해 드린 대로 걸스로봇 이진주 대표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실 거고요. 데이터과학자 권정민 선생님과 SF 작가 이선영 작가님이 각각 20분 정도씩 발제를 하실 거고, 그 뒤에 이제 네 분을 여기 모셔서 토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을 맡은 걸스로봇 이진주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걸스로봇의 이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냥 스스로를 덕후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을 빙자해서 덕질을 하고, 그리고 로봇을 팔아서 페미니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1년째 밀고 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열심히 밀고 있고, 여기에도 일종의 한 사람의 덕후로서 초대를 받고 너무나 기쁘게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 지금 막 제주도에서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열정을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사실 좀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이분들의 지혜나 지식이나 열정을 따라갈 수 있을지. 저는 덕후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초심자에 불과한데, SF는 잘은 모르는데,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은 SF에서는 굉장히 그 N개의 성 말씀도 하셨지만 이미 아주 시작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다른 세상을 상상을 했습니다. 다른 세상, 다른 젠더, 다른 관계의 방식, 그런 것들을 이미 상상해 왔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미래예요. 미래고 비전이고, 그냥 그렇게 이미 있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그 기존에 써왔던 글 중에서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에 기대서 왔고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논쟁적이라는 말씀들을 아까 잠깐 준비를 하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싸우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요. 이 두 분 사실 되게 친한데, 이 두 분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됐냐면, 이미 한 분은 작가분이고 한 분은 데이터 과학자신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친구냐, 어떻게 아셨냐고 여쭤보니까 김보영 작가님, 우리 SF, 한국 SF계의 머모님이시죠, 머모님. 이 김보영 작가님의 팬클럽에 소속된, 그래서 사생팬을 담당하고 있는 두 분이에요. 이미 여름마다, 한 4년째 여름마다 김보영 작가님 댁에 가서
맛있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대신 그 반대급부로 초코파이 등 케이크 등등 그 몸에 나쁜 음식을 제공해 드리는 그것도 평창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답니다. 이게 워낙 친한데 이 친한 두 분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도 서로 거의 합일돼 있어요. 약간 관점만 다르지. 한 분은 AI 쪽의 그 젠더, 한 분은 그 SF 쪽의 젠더인데 그 SF에 묘사된 그런 젠더들을 논하고 있는데 크게 다를 일이 사실은 없거든요. 사전 모임에서도 맞춰봤지만. 근데 왜 싸운다고 하나 하고 여쭤보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페미니즘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이 SF 덕후들 일부가 이렇게 조용히 이 추운 날 뚫고 와서 모이는데 굳이 와서 페미라고 너 메가딨냐 하고 싸우실 분이 계실까 과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좀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계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논쟁거리가 있다면 이따 우리 토론 시간에 충분히 풀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서영 작가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작가님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7년째 SF 작가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울? 네, 거울 웹진을 통해서 데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정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품의 주된 내용은 이미 망해버린 그런 근미래의 망해버린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 외에도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서로 다른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런 논의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이서영 작가님을 첫 손님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네. 막상 서가지고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방금 소개받은 이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일단 SF 작가로서 AI의 젠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AI에는 어떤 젠더가 있을까요? AI의 젠더가 있을까요? 사실 AI에 어떤 젠더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들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는 AI는 기계고 기계는 무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젠더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되게 기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AI에는 젠더가 있거든요. 네. 알파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알파고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제가 그 이세돌 씨가 그때 당시 알파고를 이기고 혹은 지고 하면서 한참 그게 화제가 되고 있을 때 당시에 나온 언론들에서 이제 어떻게든 자료화면을 써야 되잖아요. 자료화면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빛 같은 걸로 만들어진 애매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묘사되는 알파고는 대부분 남성인 거예요. TV조선에 나오는 알파고도 SBS에서 나오는 알파고도 뭔가 빛으로 된 반투명한 좀 이상한 물질처럼 보이는 남성을 자꾸 그리더라고요. 뉴스 이미지에 나오는 인공지능으로서의 알파고는 대부분 남자였어요. 왜일까요? 분명히 이걸 구글에서는 물어봤어요. 알파고가 남자냐 여자냐라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구글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우리는 알파고를 희나 쉬로 지칭하지 않고 매번 머신이라고 지칭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IBM도 다 남성으로 묘사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성능의 업무 처리형 인공지능은 다 남자를 묘사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거는 인터넷에서 시리라고 찾으니까 시리 페라트를 찾으니까 바로 이게 뜨더라고요. 제일 앞에 있는 거를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이는 시리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시리일 거예요. 제가 어제 권정민님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영어로 된 시리는 그게 된다더라고요. 남성이랑 여성 목소리가 선택이 된대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한국어 사용자고 한국어로 된 시리밖에 안 써봐서 저는 시리를 여성형 목소리로밖에 몰라요. 비서형 인공지능은 흔히 여성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 AI라고 부르죠. 근데
한국에서는 왜 또 굳이 여성용밖에 안 되는 것이며 시리한테 말 시키는 취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시리한테 좋아해,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이런 말을 하면은 시리가 거기에 맞춰서 다 대답을 해줘요. 아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걸 시리가 저기 되게 예쁜 여성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말에 다 반응해주는 여성형 AI로서의 시리는 과연 우리 머릿속에 어떤 모습인가. 영화 허 보셨나요 여러분? 영화 허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선택을 하죠. 남성으로 할 것인지 여성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주인공은 남성이고 여성을 선택해서 허랑 연애를 해요. 비서형 인공지능이 여성으로 영화 내내 나오고 그 연애를 하는 아름다운 과정들을 보여주고 여성으로서의 태도를 보이고 되게 똑똑하고 매력적인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로 그 여성을 연기를 하죠. ARS 안내 음성이 다 여성인 것과 아마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면 모두 여성이 전화를 받는 것. 그러니까 고성능 업무가 아니라 우리의 비서가 되어줄 수 있는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존재는 AI라고 해도 여성으로 인지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SF 작가이기 때문에 여하간 지금까지 있었던 인공지능들 속에서 그럼 인공지능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으로 인지되어 왔는지, 어떻게 매력적인 여성 혹은 여성이 아닌 여성 혹은 남성과 여성이 나누기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블레이드 러너를 가지고 왔는데요. 원제는 이제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하여 꿈을 꾸는가? 라는 작품이 원작이에요. 그 작품을 통해서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리들리 스콧이 만들었는데 제가 영화판을 더 좋아해서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레이드 러너에서 보면은 레이첼이라는 레플리칸트가 나오죠. 레이첼이라는 레플리칸트는 여기에서는 레플리칸트라는 존재의 AI가 있어요. 이 AI가 보면은 여성형 AI도 있고 남성형 AI도 있는데 보통 남성형 AI들은 굉장히 막 싸움질을 하거나 막 대신 뭐 되게 위험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여성형 AI들은 흔히 말하는 섹스 로봇, 매춘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성형 AI들이 많죠. 여기에서 끝까지 인간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AI 중에 한 명인 여성형 AI는 스트립쇼를 하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고요. 결국에는 여성과 남성이 AI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선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성이 레이첼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AI인데, 레플리칸트인데, 근데 여기에서 AI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 이 여성이 여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여체 안에 들어있고 여성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각했을 때 인간과 AI의 차이는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구성한다고 보는 거죠. 여성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성인 거예요. 그러면은 레이첼이 여체에 들어왔지만 남성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여기에서는 남성인 AI가 여체에 들어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AI에게 있어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건 이제 로버트 하인라인이라고 보통 SF 3대장이라고 불리면 그 중에 한 명을 꼽는데요. 아시모프, 아서 클라크, 그리고 로버트 하인라인 이 세 명을 꼽는데 이 세 명의 작품 중에서 로버트 하인라인의 가장 대중적인 작품인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에서는 달이라는 말하자면 달이 지구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달이 지구의 식민지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달에서 그 지구를 통해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예요. 달의 독립운동가. 그런데 달이 지구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 정도면은 미래잖아요. 상당히 미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가들 중에 하나가 AI예요. AI라는 게 방금 전에 있었던 레플리칸트처럼 이렇게 인체를 가지고 있는 AI가 아니라 지금 보이시죠? 컴퓨터예요. 지금 옆에 사람의 신체 위에 컴퓨터
TV 같은 게 달려있죠. 저런 형태의 신체가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팬아트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신체가 있는 것처럼 장난을 쳐놓은 건데 그냥 우리가 집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컴퓨터도 AI가 있잖아요. 컴퓨터에게 입력어를 넣으면 대답을 해주죠. 그런 AI가 말하자면 여기에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 AI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사회랑 교감하고 인간들이 하는 농담들을 배우고 이 인간들이 왜 싸우는지를 인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인간들과 함께 달의 독립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독립운동가 중에 하나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AI에게 이름을 주인공이 마이크라고 붙여줬어요. 이게 계속 마이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주요 독립운동가 중에 여성이 한 명 있어요. 그 여성이랑 왠지 자꾸 오해를 빚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 여성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요. 미셸이라고. 마이크는 마이클이죠. 그리고 마이클의 여성형이 미셸이에요. 그러니까 AI에게 새로운 여성형의 인격을 준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제가 가지고 온 인용구가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의 독립운동가 여성이 일단 그녀로 성별을 바꾸니까 우리는 컴퓨터와 나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여자들만의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자들만의 대화가 뭘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대화를 한 건지. 근데 어쨌든 로버트 하인라인은 남성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대단한 여자들만의 대화가 있어서 여자들은 여자들만의 대화를 하면서 친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일 때는 어떻게 해도 여성과 친해질 수 없었는데 미셸이라는 여성형을 이제 들고 나니까 이제 여성이랑 친해질 수 있었던 거죠. 미셸은 마이클보다 사교적이고 되게 상냥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미셸이라고 부르고 대화를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되게 냉철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상대방을 막 이해하고 이런 태도를 AI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부여받는 자기 성별에 따라서 새로운 인격을 연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셸은 혹은 마이크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우리는 그럼 미셸이랑 마이크를 어떤 형태의 성으로 인지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문제가 사실 읽는 사람들한테는 또 나죠.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걸 보고서 굉장히 뭔가 이건 정말 대단하다. 미셸과 마이크에 따라서 새로 AI가 연기한다고 생각하다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 강의를 하려고 다시 읽어보니까 야 이게 여자들만의 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성형을 부여했거나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은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강의를 이제 아까 소개받으신 박상준 선생님한테 부탁을 받았을 때 인공지능과 AI면은 뭘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사이버펑크를 중심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펑크 작품이죠. 윌리엄 깁슨은 사이버펑크라는 장르를 거의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몰리라는 여성이 등장을 해요. 유럽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은 되게 많은 작품들의 토대가 된 작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매트릭스, 그 사이버 스페이스를 돌아다니는 인격들, 그리고 공각기동대, 카우보이 비밥 이런 수많은 작품들의 말하자면 모체가 된 작품인데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격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인격이 그 나름의 주체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 여성상은 아니에요. 이 작품이 1983년작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걸 감안하면 더 그렇죠. 1983년의 여성상이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게 있겠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몰리는 자기가 스트리트 사무라이라고 해요. 나는 사람 죽여주고 그걸로 돈 받는 되게 강인한 여자예요. 힘쓰는 일은 다 하는. 오히려 주인공인 남성은 뭐 약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데 이 몰리가 막 칼 쓰고 이게 되게 손톱이 길게 나오는데 손톱 밑에 막 칼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이러는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걸크러쉬 캐릭터인데 근데 여기에서 그냥 몰리가 어딘가로 갈 때 몰리의 몸 안으로
주인공인 케이스라는 남성이 들어가가지고 몰리랑 함께 몰리가 뭘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우리가 여자인가? 라고 물으면 제가 여자인 이유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여자의 신체, 여자의 성기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여성인 건데 그러면 케이스가 몰리 안에 들어가면은 케이스는 여성이 된 걸까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남죠. 사이버 스페이스 안을 돌아다니는 인격들, 그 인격들은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젠더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유로맨서는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많이 깬 작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강인한 여자가 나오고 미래의 사회에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 뭔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한 강력한 여자가 나올 거라는 그런 인지들에서 또 출발한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 프리랜서 서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몰리의 신체는 여성이 굉장히 전시용으로 사용되거든요. 몰리를 육체 인형으로 사용하면서 막 인격과 신체를 구분해가지고 유사 매춘 같은 거에 쓰는 인간도 한 명 등장하고 그리고 몰리는 제가 이걸 찾느라 되게 고생을 했어요. 모든 이게 몰리를 유럽에서 몰리를 검색하니까 엄청나게 야한 그림이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계속 몰리를 벗기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뼈라트를 만들어서. 결국 그러면은 몰리는 무엇인가? 왜 굳이 그런 미녀로 그려졌어요? 하고 힘쓰는 걸 제일 많이 하는 여자인데 왜 굳이 그런 미녀로 그려졌어요? 하고 사이버 스페이스를 헤매는 몰리의 인격은 왜 계속 여성으로만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사실은 이 경우에도 저는 남는다고 생각해요. 유로맨서 안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 핵심인 사이버 스페이스가 나중에 인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이버 스페이스의 인격은 몰리도 들어가 있고 케이스도 들어가 있는 그 사이버 스페이스의 인격은 그럼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네. 다음은 엔네키라는 작가가 쓴 사소한 정의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이쪽에 왼쪽에 이제 여자를 부축하고 있는 다른 여성이 이 주인공이에요. 사소한 정의는 사소한이 부속품이라는 의미로도 같이 사용되는 단어로 쓰였는데 저 여성이 부속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커다란 함선 안에 있는 인공지능 부속품이에요. 인공지능 부속품인데 인간으로 말하자면은 폴리모프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모습을 취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저 사람은 부속품이고 세계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2000개가 넘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속품이에요. 인공지능인 저 주인공은 젠더 구별이 불가능해요. 저를 딱 봤을 때 아 얘는 여자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그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그녀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거든요. 여기에 그녀라고 써놓은 게 그건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읽으면서 계속 고민이 돼요. 아니 지금 얘가 말을 하는 사람이 그녀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사회적인 압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막 계속 그러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시키면서 아 그녀가 날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내가 그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아 혹시라도 내가 그녀를 여자처럼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계속해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분이 그녀인지 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인공지능의 고민을 따라가야 돼요. 아 어떡하지? 얘 남자지 여자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혼란 속을 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녀는 여성의 신체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성이 아니지만요. 여성의 신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집애라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젠더는 이 세계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파괴되는 것인지 인공지능이 여기에서 여성들을 구하기도 하고 남성들을 구하기도 하고 엄청 커다란 조직의 수장인데 당연히 그녀라고 부르겠지만 남자겠지 하고 있는데 여자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겪거든요. 인공지능 안에서는 젠더가 결합되고 파괴되는 양상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작품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상당히 최근 작품인데요. 제가 팬클럽 사생팬을 맡고 있는 김보영 작가의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는 AI가 성차별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계기로 이 AI에게서 성차별이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인지가 빠져버려요. 뭐 요즘 세상에 무슨 성차별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AI에게 성차별을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이 AI가 죄송합니다. 인지 안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얘는 분명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거든요. AI니까. 하지만 남성인 우주 항해사들이 이 AI를 강간하려고 해요. 강간하려고 할 때 그래 얘가 여성이라서 그렇고 내가 여체여서 그렇구나라는 걸 어렴풋하게 느낄 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몇 번씩 자기를 싫어하는 행동을 거듭되고 나서야 이 배 안에서,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성차별이 심각해가지고 생겨난 일들이었는데 내가 AI라서 그걸 몰랐구나라는 깨달음에 나중에 도달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AI는 그 전까지는 젠더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가 그제서야 젠더라는 존재를 인지하는 빈 석판 같은 존재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세상이 생겼는지를 투명하게 비춰주는 그릇이 되는 거죠. 왜 여기서 이 의체는 내가 아니다. 나는 기계고 성별이 없다. 그걸 알면서도 왜 내게 가상의 성별을 부여하는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 앞에 나왔던 사소한 정의에서도 그렇고 미셸과 마이크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은 성별이 없는 거를 되게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봤을 때 남성인지 여성인지 헷갈린다고 생각하면은 인간들은 이미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불편을 느껴요.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되게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 그리고 타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로 성별을 생각하고 있고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천착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제한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AI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고에게는 남성형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시리에 혹은 헤이카카오 등등에는 여성형의 이미지를 부여해 왔던 거죠. 네. 저는 이 작품들을 쭉 돌아보고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인공지능은 우리 세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세계 안에서 구성되는 게 인공지능이고 어떤 기능이고 기술이죠. 인공지능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어떤 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말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상호 구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그 안에 생김새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게 인격이 아니라 그냥 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생김새를 반영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젠더가 없는 존재에게 우리는 젠더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세계가 못생긴 부분을 못생기게 담고 예쁜 부분을 예쁘게 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혹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AI는 어떤 모습이고 이 SF가 지금까지 반영해온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격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재밌게 말씀을 잘해주셔서요. 한참 홀린 듯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우리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자식 같은 다음 세대 인간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사실은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의 필면인데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거의 필면으로 간다가 저의 지금까지의 느낌인데 그 친구들은 우리를 유전자처럼 그냥 닮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피엔스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나치를 상상하면 나치를 닮은 AI가 나오는 거고요. 쌍욕을 하면 쌍욕을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권정민 선생님인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그리고 굉장히 요새 핫하잖아요. 데이터, 빅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세상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핫한 분야인데 이미 되게 한 13년 동안 연구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하이스와 포스텍을 다 두고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을 협업을 했고 쓰신 책도 보니까 제목이 막 R, 파이썬을 통한 빅데이터 그래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는 그 AI와 빅데이터의 세계에서 젠더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